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봉투입니다. 비교적 한산했던 11월 3주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11월 4주에는 오늘 다뤄볼 포인트 모바일사의 청약 일정을 포함하여 총 5개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4개사의 청약 일정이 23일과 24일로 정확히 겹치는데, 한정된 투자 자금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포인트 모바일사의 청약 정보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11월 4주차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해 보고 포인트 모바일사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1월 3주차 공모주 청약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기술은 1802대1, 제일전기공업은 1396대1의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주차에는 포인트 모바일, NFC, 앱코, 클리노믹스, 명신산업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포인트 모바일, NFC, 앱코, 클리노믹스사의 경우 청약 일정이 모두 23일과 24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할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상장 주관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모 개요입니다. 포인트 모바일사는 지난 11월 19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 가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공모 밴드 최상단에 1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은 1447대1의 훌륭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결과도 2개의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밴드 상단 금액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 15.5%가 포함된 공모입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7월 16일 IPO를 신청하였고 11월 16일과 17일 기업 IR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1월 23일과 24일 청약 일정을 진행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12월 3일이고 공모 가격은 15,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164.2억 원,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최종 공모 가액은 1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약 164.2억 원, 그리고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이며 청약 일정은 11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본 공모 방식은 신주 모집 84.5%, 구주 매출 15.5%로 진행이 되며, 구주 매출의 대상 주식은 기존 사모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21만 9천 주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구주 매출 비용을 제외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금액보다는 사용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일단 공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총 수익금을 162억 원으로 잡았을 때 시설 자금으로 10억 원, 운영 자금으로 112억 원, 연구 개발 비용으로 4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중국 공장 캐파 증설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며, 운영 자금의 경우 2022년까지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은 신규 라인업들의 제품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사는 산업용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즉 PDA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IR 자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을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을 확인해 보면 매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유동 자산의 경우 매년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무형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무형자산이라 함은 실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미래의 경영상의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포인트 모바일사의 경우 대부분의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부채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일단 매년 어느 정도 등락이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나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목은 여기 보이시는 미지급금과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일단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회계상 부채이기도 하고 이를 포함한다고 해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확인해 봤을 때 100%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비교적 상당히 꾸준히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조업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다만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약간의 타격이 있는 듯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상권 대표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39.69%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4.7%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입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공모 후 보호 예수 물량 또한 63.9% 수준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서가 대거 풀리는 3개월 이전까지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포인트 모바일사는 산업용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즉 PDA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하이라이트로는 15년의 기업 업력, 79개국의 판매, 196개의 글로벌 파트너, 매출 대비 13.8%의 R&D 투자 비용, 그리고 최근 3년간 20%의 매출 성장세, 2019년도 매출 622억 원 달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탑3를 목표, 258명의 임직원 등이 있습니다. 경영 성과로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 20%, 영업이익률 14.5%, 순이익률 13.7%를 달성하였으며 새로운 미래 창조를 향한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하여 글로벌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사는 2006년 설립되어 2009년 허니웨, 2016년 카시오 공급을 시작을 하였고 2020년도에 RD와 아마존의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사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제조, 운송 물류, 의료, 그리고 서비스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9개국 그리고 196개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인트 모바일사 제품의 2020년 시장 규모는 무려 4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 생산 브랜드 이외에도 ODM, OEM 사업을 통하여 허니웰, 레이카, 카시오, 데이터로직 등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을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EDA, 그리고 스마트폰과 하이브리드 EDA, 키패드형 EDA, 그리고 PDT 제품, 그리고 RFID 리더 제품, 그리고 모바일 포스와 링 스캐너, 그리고 태블릿 PC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 산업의 경우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3%를 글로벌 1위 기업인 지브라가, 그리고 12.2%를 글로벌 2위 기업인 허니웰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사는 이러한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 시장에 글로벌 탑3 진입을 위하여 제품 다양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 고객 맞춤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여 차별화를 하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넘버 2 리테일러인 아마존, 그리고 글로벌 8위 유통업체인 알디사를 2020년 고객사로 확보를 하였으며, 특히 아마존사의 경우 공급액 2억 불, 그리고 공급 계약 기간 8년,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여를 통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알디사의 경우 유럽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 전체 1위 기업으로 2,500개의 매장에 납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 모바일사 제품을 단독 모델로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2021년 1월부터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사와도 이러한 판매 데이터의 데이터화를 통하여 새로운 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비즈니스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통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글로벌 탑3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 모바일사의 최종 비전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1447대 1에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호회수 비중이 양호하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분석 결과는 맑음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1위 시장 점유율과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마존과 알디사의 2020년 신규 납품 계약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낮은 글로벌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양호입니다. 43.5조 원에 달하는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 산업 시장 규모는 긍정적이며 또한 다만 글로벌 1위 기업인 지브라사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높은 인지도는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IPO 시장 분위기는 양호입니다. 국내 청약 기업들의 양호한 청약 성적과 우량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대하다는 부분은 매우 양호한 부분이며 비교적 나쁘지 않은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와 상장 기업들의 성적표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양호입니다.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영업이익률도 양호합니다. 다양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체결된 아마존과 알디사와의 신규 납품 계약건이 무척 고무적입니다. 업계 1, 2위 기업들이 워낙 막강한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 그들과의 직접 경쟁은 쉽지 않겠으나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OEM 사업의 추진과 함께 조금씩 포인트 모바일사 제품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단기간 내에도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으로 보여지며 근본 11월 4주차의 투자 종목으로 고려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포인트 모바일사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같은 날 일정이 진행되는 NFC사의 정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